그러고 나면 또 저한테 와서 너 때문에 돈을 잃었다는 둥 원망을 할 게 뻔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못 샀으면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주택자분들 집 사지 말라고 하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어차피 집값이 오를 건데 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그냥 안 살 거면 지나가시고 힐링 방송 보시면서 힐링 샤워 하시고 사시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누추한 곳에 찾아와서 시비조로 집값 오를 건데 왜 사라고 못하냐, 자신이 없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집 사지 말라고 하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어떤 물건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다시 처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buy, hold, sell 이 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buy, hold, sell 세 구간을 여러분이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와 연결지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바이 구간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유주택이 되려면 이 바이 구간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뭐 남한테 강제로 뺏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야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를 하기 어떤 환경이냐면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바이를 하기 좋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부 정책이에요. 이미 정부는 고가주택 구매자에 대해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무조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위해서는 우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LTV를 조여놓은 것을 필두로 집을 사는데 각종 규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을 살 수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서 전세입자도 마음대로 못 내보내기 때문에 내가 돈이 부족하지만 집을 사놓겠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매수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로 보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어플에는 7억 그렇게 나와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직접 그 동네 현장 찾아가서 계좌를 달라고 하면 7억 5천, 8억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배짱 좋게 계좌 주세요 하고 계약금을 쏠 수 있으면 그런 분이 아직 무주택자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배짱 있게 베팅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등기를 못 쳤다? 이게 모순된 얘기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겠다는 갈아타기 수요고, 두 번째가 내가 집을 여러 채 들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것 같으니 현금으로 부동산을 바꿔놓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내가 이 집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겠다는 게 사실상 양도세 때문에 막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급지 매물이 마르니까 하위급지 매물도 같이 마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니 현금으로 부동산을 바꿔놓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던지겠냐 이겁니다. 지금 정부의 의도는 다주택자들한테는 보유를 하려니 보유세가 너무 세고 팔려고 하니 양도세가 너무 세서 퇴로를 막아서 부동산이 오른 만큼 수익 실현을 못하게 막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들 그 중에도 임대사업자 세팅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니 보유세 내고 버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기는 점점 쉬워지고 있는데 돈을 부동산으로 바꾸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헬리오시티를 분양권 상태에서 사면 뭐 12억, 13억 이렇게 샀는데 이제 얼마 전에 실거래가 2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헬리오발 폭락이 온다는 선동에 낚여서 분양권 던지신 분들 전세 한 바퀴 도는 사이에 7억 손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억 가져가서 헬리오시티 사는데 자금 출처 애매하면 세무조사 맞을 텐데 이런 경우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무주택자분들은 바이 단계에서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바이 단계에서 막힐 게 뻔하니까 제가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배짱도 있고 판단력도 있는데 지금까지 모종의 이유로 등기를 못 친 사람이라서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등기를 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홀드 구간이에요. 홀드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마진이에요. 내가 10억에 산 아파트가 15억, 16억 하고 있으면 우선 나는 그 부동산이 다시 10억까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심리적으로 크게 타격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사면 신고가를 쓰면서 사는 건데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신고가를 쓸 때까지 안전마진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산 가격보다 아래로 거래가 한 건이라도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잠 못 잡니다. 눈앞에서 아래로 1억 2억 가는 거 보면 잠이 안 오거든요. 아닐 것 같죠? 잠 못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건 부동산이 오르긴 오르겠지만 안전마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나서 후달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부동산이 오를 건데 내리는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부동산이 오르는 과정에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르는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는 상승 중간에 단기적인 횡보 내지 조정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당장 내년에 양도세 중과 일시 면제 나오면 곧바로 조정장 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강남권 조정장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우리가 국토부 사무관이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9.13 이후에도 그랬고 12.16 대책 이후에도 그랬고 조정장이 단기간 왔잖아요. 그때 제가 사라고 얘기했죠? 근데 못 사셨잖아요. 이제 하락장이 온다고 꼭지에 잡은 애들 불쌍하다고 설레발 치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안전마진이 없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를 넘어서기도 힘든데 홀딩은 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셀 단계를 보면 매도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파트를 사면 언제 파실 건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죠. 마켓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이 아직까지 부동산을 사지 않고 무주택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이 없으신 분들이 영끌에서 집을 하나 주었는데 눈앞에서 1억 2억 날아가는 거 보면 쫄아서 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은 이익의 익절을 위한 셀이 아니라 손절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저한테 와서 너 때문에 돈을 잃었다는 둥 원망을 할 게 뻔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못 샀으면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바이 홀딩 셀 3중고를 뚫고 매수할 배짱이 있으시면 사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못 사는 이유 간단합니다. 지금도 제 얘기를 듣고 의문을 가지시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왜 실천을 못하느냐? 자꾸 잔머리를 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꼭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여러분의 머릿속을 헤매고 있는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 신세를 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이에 이미 타이밍 다 지나가고 막차도 못하니까 이제 사지 말라 하니까 쓸데없이 찾아와가지고 후달리냐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시라고요. 왜 자꾸 안 돌아가는 머리로 생각이란 걸 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여러분 팔자만 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시라고요. 예?